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 업황은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도 작은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산 위기는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PF 구조 조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파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위기에서 살아남을 곳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이 대형 건설사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리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 업황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일이 터졌죠. 바로 장이자일 레디언트, 장이 4구역 정비사업단지가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입주가 불과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내년 2025년 3월에 입주가 예정이 됐는데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이유는 공사비 증액이 관건이 됐습니다. 시공사 GS건설이 요구한 공사비 인상분에 대한 협상이 진척이 되지 않았고 조합 쪽에서 끝내 가격 절충에 대한 수위 조절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에는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맞게 됐는데 어제 날짜 그러니까 9월 12일 기준으로 GS건설은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 예고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입주 시일도 불투명해졌고 공사가 다시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일단 GS건설은 당초 장이 4구역에 722억 정도의 공사비 증액 요청을 했었죠. 그러나 조합은 483억 정도의 증액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금액적인 차이가 300억 이상이 나버리니까 이건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빡빡해졌다는 얘기죠.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조합 입장에선 GS건설이 제안한 인상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입장 고수하고 있어서 이 답보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엔 GS건설의 공사 중단 선언까지 나오게 됐는데 설계 쪽 문제도 지연이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건설 쪽에서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서로 간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아주 팽팽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해법이 나올 가능성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거 공식적인 중재가 없이는 난망인 상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지금 업황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으니까 자금 문제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액이 선과제일 수 있고 조합 입장에선 공사비가 중간에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의 온기가 싸늘해져가는 시점에선 이런 증액 문제로 인한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러니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옛날 정비사업 단지가 황금알을 낳는 조합원들이 막말로 인생 역전할 수 있을 만큼의 차익을 남기는 남는 장사가 되지 못하게 된 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이젠 정비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마다 재건축, 재개발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져 버린 정비사업,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 잘 안 하려고 하죠. 정비사업 당사자인 조합도 결국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한 연기를 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서 공급 쪽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건데 획기적인 공사비 절충안을 양측 다 수긍할 만큼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갈수록 이런 갈등은 계속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건설 쪽의 업황 악화가 여전히 지속이 되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값이 유일하게 이런 기저의 악재들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던 정말 흙탕물 속에 연꽃을 피운 듯한 전체 산업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가치 창출이 진행되는 듯한 이 모습의 아파트 시세, 정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의 특수한 자산 구조가 아니고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유독 뭐 반등, 상승, 대세라는 궤적을 달려왔다고 하는 이 오름세가 지금 9월 들어서 확연히 지금 꺾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 KB 시세까지도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데이터 나오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상승세는 0.2%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전체 그래프의 궤적을 슥 하고 훑어보더라도 꼬리 부분에서 살짝 이제 아래로 꺾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은 특히 8월 19일 기준으로 0.25%에서 9월 0.22%, 그리고 9월 9일은 0.16%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계속해서 상승세는 아래로 끌려가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상승세의 궤적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끌려간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 될 수가 있는데, 분위기는 점점 수도권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9월 들어서 DSR 2단계 실행이 됐고, 시중은행 주담대 규제가 예상보다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뭐 훅 하고 꺼지는 느낌도 드는데, 어쨌거나 2달간 열일을 했던 아파트 오름세는 호가 장세가 여전히 끝까지 간보기 장세를 형성하고 있어서 추석 전까지는 끝까지 가격을 붙들고 있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가격 자체가 급매로 한두 건 터져 나오는 수위가 억대로 쭉쭉 빠지기 시작을 하면 많이 오른 아파트를 잡은 사람 입장에선 여전히 뭐 여유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단 쫓기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심리가 벌어들였던 액수보다 빠져나간 액수가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물망에 잔뜩 잡았던 고기들 생각은 안 하고 한두 마리 건져 올리다가 실수로 놓친 것에 더욱 아쉬워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게 심리적 기반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상징적인 금매 거래가가 가격을 툭툭 던지면서 자꾸 아래로 밑도를 빼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극을 하게 되면 매도세의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택가격 심리지수 궤적을 봐도 매도 우위지수가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매도세가 강세를 띠던 7월은 50까지 지수가 쑥 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40 중반까지 내려온 건데, 그만큼 매도세가 코너로 몰리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반대적으로 매수세는 우위적인 지수 갈수록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심리가 급격하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정리가 돼서 흐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매물 가격들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일단 집값이 급격하게 빠지기 위한 선제 지표가 바로 심리지수 아닙니까? 여실히 훅 하고 무너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선제적 심리지수에 기반한 가격표는 그 색깔을 다르게 달아버리는 일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가격 조정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매도 심리의 급격한 변화는 추석 이후에 상당한 가격 변화를 알리는 매물들이 곳곳에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가능성 아주 크다는 얘기죠. 벌써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 후에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3%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묘하게 매매값 상승폭도 똑같은 추세로 3% 줄어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매물량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심리적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물건, 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문제는 가격의 적정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수긍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면 그냥 매물 시장에서 영영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고, 새로운 주인 절대 못 찾아요. 가격표는 먼지가 쌓이게 되고, 그러나 지금 상황이니만큼 매도세가 내놓은 물량 중에 급매로 후려치는 가격들이 옥수수알 털리듯이 한꺼번에 주르륵 시리즈로 나오는 것들도 분명 등장할 겁니다. 1차 하락 시기에도 늘 단골로 등장했던 것들이 지금도 역시 똑같은 양상으로 매매 시장에서 어른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서 속도와 낙폭은 더욱 가속과 증폭을 높이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외 변수는 다음 주 9월 18일, 19일 정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선 0.25% 스몰 컷을 예상하고 있죠. 이게 그닥 시장에 주는 효과가 곧바로 반감이 될 것 뻔합니다. 하루 이틀 미국 증시만 살짝 데폈다가 사라질 수 있는 하늘의 유성과 같이 그 궤적이 반짝했다가 사멸되는 그런 느낌? 이후 기준금리 인하 효용성에 대한 엄청난 원망들이 쏟아질 게 뻔합니다. 뻔해. 한국 부동산 역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금리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는 추세여서 언감생심 한국은 금리 내렸다가는 다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어서 하느니 집값 자체의 궤적이 불안정한 모습 가지면 절대로 금리를 옮길 의향 없을 겁니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칫 재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가는 시기에는 금리 인하가 파격적으로 제로금리에 가까워지지 않는 이상은 늪속으로 빠져드는 경제를 금리 하나로 끌어올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늪으로 딸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시장의 기대감만 과도하게 포장이 돼서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만사가 오케이라는 기대감은 결국엔 금리 되돌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시중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시소 현상이 벌어질 것 우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것 좀 보세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동결하고 있는데도 금리를 변화무쌍하게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장금리는 중앙은행의 시그널과는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 많고 한국은 미국의 금리 움직임과는 별도의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호재는 튕겨내고 악재만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진다는 건데 때마침 오늘 유럽 중앙은행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베이비 컷 0.25%를 인하했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게 별 효과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간보기 하향세로 가는 건데 이래도 결국엔 성장률은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이라는 거. 이게 미국에겐 가장 큰 부담이 될 거고요. 이렇게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이나 인하해도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경제성장률, 경제성장 전망치가 기존 0.9에서 0.8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1.4에서 1.3으로 하향 조정을 할 정도로 이 유럽의 경제 상황은 기준금리와는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유럽도 이런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만사인 것처럼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게 얼마나 잘못된 시장의 해석을 불러올 것인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유럽이 기준금리와 역으로 가는 성장률 역행의 모습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 연준이 인하라는 버튼을 꾹 누르면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대변동의 이 지각 흔들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거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은 오히려 더욱더 큰 위기감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연말 시장 상황이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조급함이 헛되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질 정도로 잘 지금까지 견딘 분들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건설사들의 폭탄 선언이 이어지는 이유 그만큼 업황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 이 건설사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조합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이 팽팽한 줄다리 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엔 연말로 가는 부동산 시장 기준금리가 만사라는 이 생각을 뒤엎을 만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역으로 가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더욱 흔들릴 수 있는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